자, 우리 그러면 교재가 몇 쪽이냐면 써 106쪽. 아니 자습서. 자습서 106쪽 봐주세요. 자, 106쪽 보시면 쓴 글을 돌아보며, 자, 글을 일단 써놓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쓴 부분은 없는지, 말씀법은 제대로 맞게 썼는지, 아니면은 글의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혹은 내가 글을 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내가 전하려는 걸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더 낫게, 더 좋아지게 개선하는 게 고쳐쓰기의 목적인데요. 자, 옆에 보시면 자동차를 만들고 그냥 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누구를 기준으로 타는 사람에게 어떤 게 좋을지를 보고 고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글을 쓰고 고쳐쓰기를 할 때도 누구를 기준? 읽는 이, 독자를 중심으로 고쳐쓰기 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려는 주제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요런 게 고쳐쓰기예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고쳐쓰기의 목적은 무엇이다? 밑줄에 보자.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서, 자, 독자가 좀 더 잘 내가 전하려는 내용 또는 주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쓰는 겁니다. 자, 우리 학습 요소.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선 3개밖에 안 나와요. 부가, 자, 빠진 내용을 더 넣는 겁니다. 삭제, 자, 불필요한 내용을 빼버리는 거고요. 재구성, 자, 순서를 바로잡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재구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고쳐쓰기 할 때는 뭐부터 고칠 거냐면 큰 거부터 볼 거야. 글 전체 수준. 자, 글 전체를 보고 나면 문단 안에서 잘못된 게 없는지, 문단을 보고 나면 문장이나 단어에서 잘못된 게 없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수준은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이렇게 작은 걸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자, 고쳐쓰기란 글을 쓰면서 글을 검토, 다시 보면서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고쳐나가서 더 좋은 글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고쳐쓰기의 효과. 자, 글을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제가 더 잘 나타날까? 잘 살려볼 수가 있고요.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고치니까 읽는 사람에게 감동적인 글을 쓸 수도 있죠. 또 문단의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문장의 앞뒤가 잘 이어지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고쳐쓰기 일반 원리는 아까 봤지만 3개. 부가. 자, 부가는 뭐다? 자, 빠뜨린 부분이 있을 때. 자,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새로 넣거나 보충하는 게 부가. 삭제는 자, 불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워버려야겠죠? 불필요한 부분. 이걸 제거할 건데요. 자, 어떤 게 불필요한 부분이냐? 필요 없는 말이 반복될 경우. 자, 필요 없는 말인데 반복돼. 그럼 필요 없는 거 뺄 거야. 반복되면 반복된 것 중에 하나만 뺄 거야. 너무 복잡해. 이런 꾸며주는 말 빼버려야겠다. 빼버릴 거야. 글의 내용이 주제랑 벗어나면 뺄 거고요. 내용이 분명하게 않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빼줘야 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야 되는 내용들이 낮고, 자, 재구성,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의 논리적 전개에 따라 문단 순서나 배열을 고치는 것, 요것이 재구성이에요. 자, 문단 순서를 다시 고쳐주는 게 재구성이다. 자, 그러면 대치가 있어요. 원래 대치도 했어. 자, 부가 원래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대치, 첨가, 삭제, 재구성 4개가 나와요. 다른 교과서에. 수연아, 학교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 고치 없어요. 대치. 대치는 그 자리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거나 그 자리에 있는 걸 다른 애로 바꿔주는 게 대치야. 자, 바꾸는 게 대치, 빠진 걸 집어넣는 게 첨가 또는 부가, 있던 걸 빼는 게 삭제. 너네도 첨가로 배웠어? 그러면 고칠게요. 자, 첨가.
대치도 있어. 대치. 자, 대치는 뭐냐면 원래 있던 애를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걸로 고쳐주는 거야. 첨가 아니고 추가 상관없어. 자, 대치는 그 자리에 다른 말로 바꿔주는 거. 다른 말로 바꿔주는 게 대치예요. 자, 그러면 고쳐쓰기 방법. 이게 진짜 중요해. 자, 그럼 이거 이해를 먼저 해보면 돼. 글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지. 그러면 글 전체를 봐야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글 전체 수준 하면은 일단 글 전체를 보고 주제랑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거야. 그리고 나면 제목이 내가 전하려는 주제랑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플러스 독자의 흥미도 끌어줘야 돼. 그래서 제목이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독자의 흥미도 끌 건지 이것도 글 다 봐야지 제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제목을 볼 거야. 자, 제목이 내용을 잘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독자가 흥미 있게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주제는요.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볼 거고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넣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보는 것도 그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자, 구성도 짜임이죠. 자, 짜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짜임 간의 그 단계마다 연결이 매끄러운지 보는 건 글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단으로 내려가 봐요. 문단. 그럼 한 문단 안에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뚜렷하게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중심 생각이 두 개면 문단을 나눠줘야죠. 그리고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으면 지워버려야죠. 자, 요게 문단이야. 자,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돼요. 뒷받침 문장과 중심 문장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 관련 있어야 돼. 관련 없으면 지울 거야. 자,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문단의 길이, 자, 문단 안에서의 연결.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면 내용이 하나가 아니겠지. 그럼 나눠줍니다. 자, 문단의 중심 생각이 주제문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중심 생각이랑 관련된 거니까 내려갈게요. 자, 문단을 봤으면 이제 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장의 뜻이 당연히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문장의 길이를 나눠줄 겁니다. 자, 문장 안에 문법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볼 거고 자, 단어가 빠진 건 없는지 넣고 불필요한 단어는 빼고 자, 상황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쓸 건데 이때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정해야 돼요. 자, 또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표기법에 맞는지 보는 것도 문장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고쳐쓰기의 원리 익히기. 자, 다음 만화를 보고 진이가 쓴 글을 고쳐봅시다. 진이야, 뭐하고 있니? 교내 신문의 시를 글을 쓰고 있어. 인생에 관한 글이구나. 아니, 공부에 관한 글인데 공부를 주제로 무슨 글을 쓰게?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 자, 다 쓴 거야? 응, 이제 고쳐쓰기 하려고. 자, 옆에 보면 글쓰기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계획하기. 자,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글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계획을 세우고 나면 자, 여기 글에 넣을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내 생각을 쓸 거면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자,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면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자료를 골라내는 것까지 생성이야. 자, 골랐으면 이걸 다 쓸 거 아니죠? 어떤 순서대로 글의 흐름을 짤 건지 개요를 만들고 개요가 끝났으면 표현하고 글로 씁니다. 다 쓰고 나면 고쳐쓰기라는데 자, 고쳐쓰기가 맨 끝에 들어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계획부터 잘못된 게 보이는데 꾹 참다가 마지막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고쳐쓰기는 계속되고 계속돼.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읽어보고 고칠 게 없는지 보라는 의미에서 맨 끝에 고쳐쓰기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쳐쓰기를 하러 가봅시다. 오른쪽.
자, 진이가 쓴 글이 나오고 있어요. 인생의 소중한 가치. 자, 제목이 적절한지 볼 겁니다. 자, 제목이 적절하다면 적절한지 안 한지 볼 거면 자, 우리 제목. 자, 제목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지 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진이가 왜 쓴다고 그랬어? 자, 여기 보시면 공부에 관한 글인데 자, 이 지금 예상 독자가 뭐래? 인생에 관한 글이구나. 아니, 공부에 관한 글인데 자, 제목이 전체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죠. 내용과 관련이 없지? 자, 그래서 제목을 고쳐줄 거야. 자, 제목을 고치면 글 전체 수준이죠. 자, 그래서 얘는 제목을 고쳤다. 글 수준. 왜 고쳤다? 글의 중심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는 제목이니까 고쳐줄 거야.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까닭. 자, 그래서 글 수준에서 제목을 고쳤고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까요? 며칠 전에 교내 경시대회를 준비하던 나는 문득 공부하는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 그럼 내용은 공부하는 까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공부는 학생의 의무이니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이 질문에 좋은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우리 처음 부분에 처음 다른 색으로 할게요. 처음. 자, 처음은 뭐다? 공부하는 까닭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공부하는 까닭이 중심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좋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안정적인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한다. 자, 지금 보시면, 이어서 보면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앞에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게 맞는데 공자, 맹자는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를 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나달라의 중심 내용이랑 맞지가 않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자기 수양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내용은 이 문단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고, 그치, 삭제해야죠. 자, 삭제할 겁니다. 자, 왜요? 이 부분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아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고려했으니까 자, 무슨 수준? 문단 수준. 자, 문단 수준.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해서 공부하는 건 무슨 말이야? 이상하네. 자, 그래서 얘도 자, 공부해서 얘를 빼버릴 거야. 왜요? 자, 공부한다는 말이 중복되니까. 자, 문장의 의미가 이상하죠? 그래서 문장 수준. 자, 문장 수준에서 자, 문장에서 이 말이 중복되네. 중복되는 건 빼버려야지. 자,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틀리지 않다. 자, 여기가 중간일. 자, 사람들은 왜 한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 자, 이처럼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에 따른 대가를 자, 대가 맞춤법이 틀렸죠. 대가라고 씁니다. 자, 우리 한자로 된 말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안 넣고 대가라고 쓰고 발음은 대가라고 해도 됩니다. 자, 얘 문장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대가를 대가라고 단어를 바꿔줬지. 이런 게 대치야. 문장 수준. 자, 그래서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요사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잘못됐죠? 자, 나가 지금 뭐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했더니 공부하기가 싫어졌어. 뿌듯함이랑은 관계없어요. 바로 뭐? 휴대폰을 얻고 났더니 이제 공부하기가 싫어졌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역시 문장 수준. 자, 내용과 중심 내용과 적절하지가 않죠. 자, 문장 수준에서 앞말과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중간 2가 나왔고요. 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안 돼. 왜? 공부하기가 싫어져. 뭔가 현실적 이익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엔 하기 싫어져. 자, 이제 끝부분. 지금 시점에서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모두 결정지을 수 없다.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모른다. 자, 지금 여기 성분 간의 호응에 대한 건데 좀처럼 같은 경우는 부정문과 같이 씁니다. 좀처럼 알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처럼 알 수 없다. 혹은 좀처럼을 지워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고치는 거야. 좀처럼을 빼버리는 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빼버리고 문장 수준.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나 하나 놓쳤다. 쏘리. 자, 지금 문장 수준에서 하나 놓쳤는데요. 틀리지 않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고쳐야죠. 문장 수준이요. 나 문장 수준인데 색깔 못 맞췄다. 쏘리. 문장 수준인데 얘네 다 보라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라색 고칠게. 틀리지. 자, 문장 수준입니다. 다르지. 자, 여기 아이고 여기는 문단 수준. 맞아. 나 똑바로 해놓고서 또 고치네. 자, 그것은 여기. 그것은 여기. 이거 고쳐야 돼요. 빼면 안 되고 고쳐야 돼. 자, 성적이 많이 올라서 핸드폰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공부할 의욕이 잃어버렸다. 얻을 걸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의욕이 없어졌다. 라는 걸로 고쳐줄 거야. 자, 문단 수준 맞습니다. 얘는 문단 수준. 자, 아까 좀처럼 모른다. 얘가 문장 수준이죠. 좀처럼을 빼버리면 돼요. 문장 수준. 색깔을 잘 기억했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해서 끝이 나왔습니다. 끝. 아니요, 아니죠. 자,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인 공부법 하고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내용이 자, 제목을 봤어요. 글 수준입니다.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지 봤고 짜임도 한번 봤어요. 짜임까지 보는 게 글 수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에서 주제를 전달하는데 더 넣어야 될 내용이 없는지 볼 겁니다. 자, 봤더니 여기서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뭘 위해서 공부해야 돼? 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주면 더 좋겠다. 그치? 끝부분을 보니까 왜? 여기까지는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안 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다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공부하는 까닭을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글 수준이죠. 자, 글 수준에서 부족한 내용. 자,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라? 요렇게 공부하는 이 까닭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넣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다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진이의 글을
수준별로 고쳐봤어요. 자, 그러면 자, 제목도 고쳐줬죠? 자, 제목은 주제를 잘 나타내고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정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준별로 하나하나 볼게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자, 일단 목적은 공부해야 하는 까닭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주제는 공부해야 하는 까닭. 읽는 사람은 교내 신문을 읽는 이 공부하는 까닭 모르는 내 친구들, 학생들. 자, 글의 목적 및 글을 읽을 대상을 고려하면 자, 제목이 이 주제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고쳤죠. 자, 지금 글 전체에서 주제와 글을 읽을 대상을 정리하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은 공부해야 하는 까닭으로 바꿨어. 자, 제목 바꾸는 거 글 수준이라고 했죠?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이 글의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을 적절성을 확인해 봅시다. 자,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의 적절성을 보는 것도 글 전체인데 우리 아까 짜임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었죠? 자, 짜임을 한번 봅니다. 자, 처음은 공부하는 까닭을 생각하게 된 계기, 중간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까닭, 바로 뭐다?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해. 자, 그러면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안 돼. 왜? 이익을 얻고 나면 공부할 마음을 잃어버려. 자, 그러니까 그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때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무슨 까닭으로 공부해야 되는지가 빠졌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려가면, 자,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자, 넣어야 될 문단의 내용을 뭐 했어요? 추가 또는 첨가하죠. 집어 넣었습니다. 자,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자, 내용을 일단 볼까?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공부는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가 있다. 또한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 역시 공부다. 이것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진정한 까닭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간 3으로 공부해야 하는 까닭을, 공부해야 하는 진정한 까닭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와 라 사이 끝 바로 위에 넣어주면 내용이 좀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우리 글 전체 수준에서 뭐 봤어요? 자, 주제와 목적에 맞는 제목인지를 확인했고 짜임을 보면서 빠진 내용은 없는지, 더 넣어야 되는 내용은 없는지 보고 더 넣어야 되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자,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보시면 자, 제목은 주제를 잘 나타내고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아. 또한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빼고요.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이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돼야 되고요. 자, 만약 필요하면 순서를 바로잡는 재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글 전체 수준이었습니다. 자, 글 수준 봤으니까 이제 좁혀서 문단 수준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우리 아까 문단 수준은 주황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자, 문단 수준에서 이 글에서 고쳐야 할 점을 찾아보자. 자, 바로 나에서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이랑 맞지 않아서 삭제한 게 있어요. 공자, 맹자처럼 우리 아까 현실적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는 내용인데 자기 수양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단. 근데 자기 수양 얘기가 나와 이것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삭제했습니다. 다해서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봤는데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웠어요. 자, 뭐냐면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얘 고쳤지? 자, 바로 뿌듯함이랑 상관없어. 현실적 이익으로 공부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냐면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올라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었고 더는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 내가 공부하기 싫었던 까닭, 의욕이 떨어졌던 까닭.
자, 그래서 우리 문단 수준에서 뭐 봤습니까? 자,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는지, 앞에 내용과 자연스럽게 내용상 연결이 되는지를 봤어요. 자, 그래서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야.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해.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단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집중되어 있는지,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또 보충할 만한 다른 자료가 필요한지,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 수준으로 가보자. 아까 문장은 보라색이었죠. 자, 이 글에서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쳐보고 그 까닭을 써보자. 자, 공부에서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해서 공부하는 것. 자, 공부해서 공부를 하는 것 겹쳤어요. 자, 그래서 얘를 빼버리기로 했죠. 자, 공부해서 공부를 하는 중복. 자, 중복되는 말은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공부를 해서를 살리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다를 살리거나 둘 중 하나만 남겨야 된다. 내가 지난번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틀리지 않다. 틀리다. 다르다 라고 했죠. 틀리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 자, 그래서 맞지 않다. 자, 틀리다는 맞지 않다. 다르다는 같지 않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틀리지 않다. 뒤에 부정이니까 다르지 않다. 뒤에 부정이면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고쳐요? 다르지로 고쳤었습니다. 자, 이처럼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에 따른 대가, 자, 맞춤법 틀렸다고 그랬죠? 자, 대가로 고쳤습니다. 응? 정결, 위기, 절정, 결말. 자, 그럼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자, 좀처럼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랬죠? 좀처럼은 여간에서의 뜻을 갖는 부사로 부정문 형태, 자, 좀처럼은 부정문 형태의 서술어가 호응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른다를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로 바꾸거나 좀처럼을 삭제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 수준에서 고쳤는데 자, 문장 수준은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는지, 주제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해. 자, 그래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주제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 자, 고쳐쓰기의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경우에는 단어 수준이라고 따로 해서 띄어쓰기 맞춤법, 단어가 의미가 적절한가 혹은 독자 수준에 맞는가 이런 걸 검토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문장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원래는 단어 수준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대가, 요렇게 고치는 거, 요거는 원래는 단어 수준이에요. 그리고 틀리다를 다르다로 고치는 거, 이것도 단어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얘가 고쳤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얘가 고쳤어. 며칠 전에 교내 경시대회를 준비하던 나는 문득 공부를 하는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하고 나오는데 이 고쳐진 걸 여러 번 읽으면 고쳐지지 않은 걸 봤을 때 이 부분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고쳐진 걸 여러 번 보세요. 자, 그래서 어디 고쳤니? 자, 좋은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가 처음 부분이었고 어디 고쳤는가만 표시해볼까? 자,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안정적인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공부를 해서가 있었는데 빼버렸죠? 내가 지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고쳤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인격을 수양한다는 거 뺐고 공부를 해서도 뺐어. 다르지 않다. 틀리다.
하나를 다르다로 고쳤습니다. 또 대가도 고쳐줬죠? 자, 그것은 지난번에 자, 요 부분도 고쳐줬죠? 자,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이것도 추가로 넣어줬죠? 자, 지금 내 시점에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모두 결정지을 수는 없다.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 도무지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죠? 자,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자, 어디 고쳤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고쳐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더 고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했는데 자, 각각의 수준마다 어떻게 고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글 수준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세부 내용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플라톤의 말이 이 글을 드러내는데 적절한지 더 좋은 예는 없는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한 번 더 고쳐볼 수 있고 자, 문단 수준 이거는 객관식 에서 나올 수 있겠지? 자, 문단 수준 세 번째 문단으로 인해 통일성이 부족해지지는 않는지 자, 휴대전화를 바꿨던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지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변형해서 만들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까 자, 문장 수준 공부는 학생의 의무이니 뭐뭐가 없을 것이다 자, 너무 상투적인가? 자, 또 너무 섣부른 결론이 아닐까? 자, 지시어로 뜻이 불분명해지진 않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고요. 다시 한 번 더 고쳐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고쳐쓰기는 왜 한다?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것이 고쳐쓰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자, 고쳐쓰기의 실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 운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쳐쓰기 활동을 해봅시다.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비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비만은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의 발생률을 높이고 과도한 비만은 그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자, 그 중에서도 청소년 비만이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자, 그러면 비만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고칠게요. 자, 우리 문장 수준에서 우리 고친 거 아까 보라색이었죠? 비만이 자, 그럼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비만 인구가 자, 이거 문장 수준 급격히 늘고 있다. 자, 그래서 비만은 이런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과도한 비만은 그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 중에도 청소년 비만이 특히 심각한 문제다. 그 밖에도 청소년들은 척추엽구붕증이나 각종 전염병에도 취약한 상태다. 자, 얘는 비만이랑 관계가 없죠. 자, 비만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빼버릴 겁니다. 문단 수준이죠. 자, 대한비만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은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고 한다. 청소년 비만은 상당수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10대 때부터 성인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만이 왜 생기는 것일까? 나는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운동 공간 부족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거 이상하네. 왜 그러나가 나왔지? 응? 뭐라고? 도시. 자, 그리고 자,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밑바탕에는 운동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 자, 이 문단 안에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받기 때문에 문단 수준인데요. 자, 글 전체 수준에서 일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제목을 보거나 또는 더 넣어야 될 내용이 없는지를 볼 겁니다. 자, 운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자, 진짜 운동 공간 부족 때문인지 그 근거들을 넣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자, 주제는요.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운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제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 고쳤을 부분 찾아봤는데요. 일단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 글 수준.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까? 자, 얘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건 글 수준이면서 동시에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다 될 수 있어. 자,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나? 자, 그래서 얘는 글, 문단, 문장 다 해당돼요. 자,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은 글 수준이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은 문단 수준이에요. 이 글에 추가하면 좋을 내용, 자, 전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가할 거니까 글 수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 고쳤습니다. 자, 그럼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뭐가 있을까? 자, 운동장 없는 학교가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 학생들이 운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실, 운동과 청소년 건강과의 관련, 청소년이 운동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예들을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글을 보면서 자, 제대로 완성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 써야 할지. 자, 고쳐 쓰기 할 때 먼저 자, 뭐부터 본다? 글의 주제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목적을 봤더니 그러면 이런 내용을 더 추가로 넣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오른쪽. 그래서 이제 고쳐 써서 완성한 글을 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고쳐 쓰기의 효과인데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자, 별거 아니요. 짧아서 금방 끝낼게요. 자, 볼게. 자, 고쳐쓰기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고쳐쓰기 효과. 자, 등장인물이 2,400명에 이르는 인간 희극 시리즈의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그는 수없이 원고를 고치고 다듬은 고쳐쓰기의 달인이었다. 한쪽을 쓰기 위해 60장 이상을 새로 쓰고 또 썼다. 이미 끝낸 소설을 16번까지 수정하기도 했다. 단조로운 묘사는 풍부하게, 늘어지는 이야기는 속도감 있게, 대화체는 더 생생하게 손질했다. 덕분에 그의 소설은 어느 작품보다 사실적이고 재미있으며 생동감이 넘쳤다. 자, 그래 어때? 자, 여러 번 수정했더니 그의 소설은 사실적이고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자, 바로 수정해서야 고쳐쓰기의 효과죠. 원고를 인쇄소에서 조판한 뒤에도 그는 끊임없이 고쳤다. 출판사들은 그를 위해 특별 교정지를 준비해야 했다. 한가운데에 활자를 찍고 위아래와 양옆에 넓은 여백을 마련해 고쳐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여기에 고칠 문구와 더할 문장들을 빽빽하게 써넣었다.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다른 종이에 따로 써서 풀로 붙였다. 인쇄소 직원들은 비명을 질렀다. 왜냐면 이걸 다 고쳐서 넣어야 되니까. 특별히 훈련받은 식자공마저, 자, 조판하는 사람도 손을 내저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새 교정쇠를 바꿔도 그는 고쳐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안 되겠어. 어제 쓴 것, 그제 쓴 것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뜻은 뚜렷하지 않고 문장은 혼란스럽고 문체는 잘못됐고 배치도 너무 어려워. 모든 걸 바꿔야 돼. 자, 그럼 어떻게 고쳐요?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계속 고칩니다. 교정지만 7번 고친 일도 있었다.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출판사가 어려워하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다 자기가 돈 내. 이런 식으로 원고료의 절반 이상, 전부까지 다 날린 게 10여 차례나 된다. 한 번은 어떤 신문사가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교정에 지쳐 마지막 수정본을 기다리지 않고 신문에 싣자. 발자크는 그 신문사와 영원한 절교를 선언하기도 했다. 인쇄기가 돌아가는 중에도 그의 문장 다듬기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출판사들은 초판본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문을 잇따라 내야 했다. 자, 이 사람 굉장히 많이 고쳤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쳐 안 고쳐? 잘 안 고쳐요. 그리고 한 번 고치면 끝났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거야. 자, 이렇게 유명한 작가도 몇 번이고 고치는데 나는 짧은 글을 써도 잘 안 고쳐 하고 반성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고쳐쓰기 전 원고와 고쳐쓰기를 거쳐 출판된 글을 비교해보면 자, 고쳐쓰기를 계속함으로써 맞춤법, 띄어쓰기, 비문. 비문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들을 말해. 자,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표현이 풍부해지게 고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을 통해 고쳐쓰기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